지난 주말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요. 뭐 명장면이나 명승부 이런 것도 있었지만 예. 심판 판정 때문에 진짜 난리가 나는 한 주였습니다. 그렇죠. 예. 예. 너무 자주 난리가 나요. 그러기도 하지. 예. 예. 거기도 좀 이상해. 예. 아스날과 리버풀 경기가 워낙 격렬하기도 했고 예. 합쳐서 골이 5골 3대2가 나오기도 예. 했고 굉장히 거칠었죠. 그렇죠. 그리고 뭐 손에 맞는 장면도 있었고 예. 엘보로 치는 장면, 예. 미는 장면 예. 이것 때문에 그 심판이 조금 말이야. 그렇죠. 올리버 좀 미리미리 좀 이렇게 말릴 건 말려야지 가만두거나 아니면 줄 것 안 주고 그러니까 난리 뭐한 거 아니야. 그 격해졌죠 경기 예. 자체가. 예. 근데 뭐 마갈량이스 이런 것도 MOT에서 좀 나오기도 했었죠. 예, 그러니까 뭐 손에 맞은 장면 때문에 이제 뭐 이게 크로스 올리는데. 예,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는 식의 얘기들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뭐 이게 핸드볼 줄 수도 있다 안 줄 수 있다 막 이런 얘기가 예. 있는데 정작 어찌 보면 굉장히 세게 나오고 난리가 났던 경기 따로 있어요. 예, 더 난리 났던.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그냥 뭐 작은 얘기에 속하고요. 웨스트햄전이 정말 대박이었죠. 그렇죠. 웨스트햄과 풀럼과의 경기가 있었는데 결과는 일단 웨스트햄이 3대1로 이겼어요. 예. 근데 요거는 사실 근데 핸드볼 규정에 그렇죠. 되게 중요한 어떤 정의를 낼 수 있는 두 장면이 한꺼번에 나온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웨스트햄에 스카마카 핸드볼 장면이 하나 있었고 예. 안토니오의 핸드볼 장면이 있었어요. 예. 스카마카가 골을 넣은 장면에서는 롱패스가 굉장히 넘어온 거를 스카마카가 정말 감각적인 볼터치로 받아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슈팅으로 골을 넣었는데 문제는 이 볼터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살짝 튀면서 손을 스쳤어요. 스쳐서 공이 보니까 저도 느린 동작 계속 봤더니 스쳐서 약간 굴절돼서 예. 떨어지더라고. 그리고 이제 골을 넣었는데 그 스카마카도 손에 닿았으니까 본인이 알잖아요. 예, 셀레브레이션은 안 하더라고요. 골 넣고 나서. 이렇게 눈치. 예, 딱 서가지고 딱 이러고 있더라고요. VR. 예. 근데 예, 이게 골 처리가 됐거든요. VR을 일단 봤어요. 예. 봤는데 뭐 문제 없다. 근데 자 여기서 제가 핸드볼 규정이 아주 중요한 장면이 예. 나왔다고 했는데 공격수는 여러분들 의도를 다 안 보는 게 아닙니다. 예. 어떤 장면에서는 의도를 안 보느냐 공격수가 즉각적으로 골이 들어갔을 때 그 동작이. 그렇죠. 그러니까 봐요. 스카마카가 볼을 롱볼로 해서 터치를 했는데 터치한 볼이 손에 떨어진 거를 때려 넣었잖아. 네. 그러면 즉각적으로 골이 들어갔어요. 그 장면에서는 의도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손에 닿았다는 그 행위 자체로 그냥 핸드볼을 주는 게 맞지. 그냥 억울하지만은 네. 정말 억울하지만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룰이 그러니까. 맨유 경기에서 그래서 골 취소 나왔잖아. 예, 그렇죠. 레시포드. 예. 태클 들어왔는데 볼이 튀어가지고 그것도 의도가 어딨어. 예, 그렇죠. 근데 볼이 튀어가지고 그냥 레시포드 맞아가지고 떨어진 거 때려 넣었는데 즉각적으로 골이 들어갔기 때문에 공격수가 너 의도 없는 것 같기 굴절돼서 맞긴 했는데 너 이것 때문에 어쨌든 이득을 얻었잖아. 네. 그러니까 수비수들이 억울하대. 이거 골 취소하자. 이런 취지거든. 네. 자, 그러니까 스카마카 이것도 오심이에요. 예. 그렇죠? 무조건 맞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골이 들어간 상태에서. 근데 안토니오 장면은 즉각적으로 골이 들어간 건 아니야. 네. 안토니오가 이제 수비하고 경합 과정에서 또 볼이 튀었거든요. 이렇게 쳐냈어요. 그렇죠. 이렇게 손으로 쳐내고 가가지고 슈팅한 걸 레노가 막았거든요. 근데 혼전 상황에서 다시 안토니오가 받아가지고 골을 넣은 거거든요. 자, 이거는 보세요. 어쨌든 설명해 드릴게요. 안토니오가 고의적으로 뭐 하건 뭐건 간에 일단 고의성이 없다고 칠게요. 그냥 손에 닿았어. 근데 그게 만약에 슈팅을 때렸는데 바로 들어갔어. 그러면 뭐 의도가 있건 없건 간에 그냥 그거는 그냥 노골. 예. 그런데 이거 즉각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야. 레노가 한번 했는데 선방을 했기 때문에 그 장면 즉각적으로 골이 들어갔다는 건 해제. 예. 그 다음에 슈팅을 또 때려서 넣었어요. 그러면 이때는 맞았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 그렇죠. 이때는 뭐가 중요하느냐? 의도가 있냐 없냐. 그렇죠. 근데 그건 의도성이 보였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대로 안토니오가 완전히 손을 이렇게 축 쳐가지고 이렇게 볼 컨트롤 방향을 바꿔놓고 약간 좀 앙리 아일랜드 프랑스 대표팀 할 때 그때랑 비슷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럴 때는 의도를 따져야 돼요. 즉각적으로 골이 들어간 게 아니니까. 근데 이건 의도를 따지더라도 분명히 의도가 있게 했기 때문에 파울 노골로 갔어야 되는데 그대로 인정. 그래서 이거 두 개가 핸드볼의 다른 규정이긴 하지만 두 가지의 정의이긴 하지만 두 개 다 오십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그 베스트 11에 웨스트햄에서 파케타라던가 스카마카는 뽑을 수도 있었거든요. 3대1로 이기기도 했고. 근데 안 뽑은 이유가 그겁니다. 오시무 두 골이 나왔고 그 두 골이 없었으면 1대1 무승부거든요. 오케이. 네. 자, 공격수의 핸드볼은
즉각적으로 골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노골. 근데 만약에 즉각적으로 골이 들어간 상황이 아니면 그럴 때도 여전히 공격수도 의도를 따져야 한다. 그럼 현지에서는 VAR 심들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그 안에서 뭐 보는 사람들. 예, 너무 그 판정을 엉망으로 있다고. 엉망으로 하고 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의가 워낙 커가지고 한번 정리해드렸고요. 예. 자, 그럼 이번 라운드에 우리 부어러 베스트 11 한번 가볼까요? 예. 일단 뭐 그 포메이션은 4-3-3으로 뽑았고요. 4-3-3. 예. 전방 공격. 필포든이 왼쪽 윙포드 나오긴 했었지만은 그래도 예 가짜 9번으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일단 여기 우리가 뽑을 땐 예. 그거는 아무래도 홀란드가 너무 많이 뽑혀가지고 좀 그만 뽑고 싶은 거 예, 있나요? 그런 게 있고 어쨌건 간에 홀란드는 한 골이면은 뽑기가 좀 이제는 민망하다. 아니 물론 홀란드의 역할이 정말 컸어요. 실제 그 맨시티의 두 골들이 상대 수비가 홀란드한테 2명이 붙어가지고 빈 맞아. 공간이 발생해가지고 포든 골, 그 마레즈 골이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이게 홀란드 효과긴 하지만은 예. 그리고 슈팅 5회에서 물론 뭐 한 번은 골대 맞췄지만은 유효 슈팅 한 번이었다는 거는 홀란드답지 않았다. 그 표현 너무 웃기다. 홀란드 이제 한 골이면 좀 약해요. 네. 그래서 맨시티의 필포든 하나의 골과 하나의 도움. 그래서 사우스햄튼을 4대0으로 또 이겼어요. 예, 그럼 뭐 칸셀로 선제골 어시스트 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직접 팀의 두 번째 골 넣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뭐 슈팅 4회 중에 유효 슈팅 3회를 가져갈 정도 정교한 슈팅 자랑했고 찬스 메이킹도 3회로 최다였고요. 저는 필포든 같이 볼 차는 친구들 좋아하거든요. 예, 전술적이고 영리하고. 아, 그리고 이제는 확실히 홀란드랑 서로 보지 않아도 예,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올려버리더라고요. 바로 홀란드가 갈 거라고. 그게 골대 맞춘 거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러니까 난 그런 데다가 홀란드하고 콤비네이션까지 들어가니까 무섭더라고요. 네. 자, 이제 또 다른 공격수. 야, 아스날의 마르티넬리. 네. 이게 잘해. 팀도 잘하니까 자신감이 볼 잡았을 때 드리블 치는 걸 보면 요즘 그냥 뭐 아스날의 돌격대장이죠. 말 그대로. 뭐 자신감 있게 왼쪽 터치라인 쪽에서 경기 시작하자마자 57초 만에 선제골도 넣었고요. 아, 57초였습니까? 저는 볼 때 58초라고 봤는데. 예, 어쨌건 간에 그리고 또 이제 날카로운 땅볼 크로스 이제 팀의 두 번째 골 어시스트 하면서 1골 1도움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예, 지속적인 돌파로 리버풀 오른쪽 측면 계속 괴롭혔죠. 그 과정에서 뭐 아누드의 부상도 나오기도 하고 했었고.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조고메스도 조금 고전을 했었죠. 예,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은 찬스 메이킹하고 가장 많은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아놀드가 부상으로 이제 후반전에 나갔는데 마르티넬리하고 경합 건면에서 발목 밟혀가지고 그랬죠. 예. 자, 또 한 명의 공격수는 부카요 사카. 야, 아스날 선수들이 2명 뽑혔네요. 네. 뭐 멀티골 넣으면서 3대2 승리 견인했으니까요. PK가 포함되어 있지만. 예. 거기다가 뭐 슈팅 4회 중에 유효 슈팅 3회 정도로 상당히 정교한 슈팅 자랑했고 사카가 이번 시즌에는 다른 아스날 선수들보다는 다소 폼이 안 좋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슬슬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좌우에서 계속 흔들어줬잖아요. 아, 나는 그 사카가 PK 때릴 때 카메라 기가 막히더라. 게임처럼 잡잖아. 네. 이게 키커의 시선까지 확 들어가서 잡아주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싹 바뀌었죠. 골 들어갈 때. 중계 중요합니다. 중계 중요해요. 화면 구성도 중요하고. 자, 미드필더 3인. 예, 일단 그 에베레치 이제 팰리스에 리즈를 팰리스가 2대1로 잡았고 역전골 넣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팰리스가 오랜만에 승리를 거뒀는데요. 예, 일단 뭐 자힐 패스 받아가지고 수비 한 명 제치고 날카로운 오른발 슈팅으로 역전골 넣으면서 2대1 승리를 견인을 했는데요. 슈팅, 드리블 돌파 최다의 찬스 메이킹도 2회 기록을 했고요. 거기다가 뭐 소유권 획득도 14회로 최다였고 볼 경합도 14회 볼 경합 승률도 64.3% 기록할 정도로 수비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번 시즌 그러니까 에제가 저는 팰리스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 같아요. 자아보다도 에제가 더 많이 드리블도 돌파를 시키고 매 경기마다 예, 거기다가 그러니까 메짤라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에제가 메짤라로 내려가면서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선수가 공간이 아무래도 더 많이 생기면서 그리고 또 이제 중앙과 측면을 오가면서 예, 그러면서 자아랑 좋은 호흡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왼쪽 측면에 자아와 에베레치 에제가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움직이는 것들이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또 한 명의 미드필더는 첼시의 마운트. 네, 마운트도 이번 시즌 다소 조금 아쉽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경기에서 거의 환상적이었죠. 예, 찬스 메이킹 5회로 최다였고요. 예, 이 과정에서 뭐 정교한 크로스, 하베르츠 선제골 도움도 올렸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환상적인 터닝 동작에 의한 스루 패스로 플리식 골도 어시스트를 했었잖아요. 2어시했죠. 예, 그리고 뭐 드리블 돌파도 2회고 슈팅이 그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긴 했는데요. 슈팅 3회가 다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어요. 예, 그리고 활동량도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 좀 이제서야 폼이 올라오는 느낌이더라고요. 또 첼시도 이제 감독 교체 이후에 점점 더 흐름을 좀 잡고 있으니까 네. 이번에 첼시가 울버햄튼을 3대0으로 잡았습니다. 네. 수비형 미드필더 쪽에는 야 뉴캐슬 진짜 많이 올라오네. 네. 그리고 거기에는 역시나 기마랑이스 있고 없고가 차이가 크죠. 아, 기마랑이스 볼 잘 차. 그러니까요. 기마랑이스가 부상 후 빠지거나 할 때는 좀 안 좋다가도 이게 바로 브라질리언이지. 예. 일단 뭐 이 경기에서요. 멀티골 넣으면서 그러니까. 5대1 대승 견인했는데요. 뭐 슈팅 2회를 전부 다 골로 연결을 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찬스 메이킹 2회 드리블 돌파 1회 뭐 태클 4회로 최다를 기록을 했었고 또 가장 많은 패스에 뭐 패스 성공률도 83%로 준수하게 올리고 공수 전반에 걸쳐서 그냥 중원의 지배자예요. 잘하면 뉴캐슬 유로파 리그는 비벼볼 수 있겠어. 예. 네. 저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브랜드포드도 그렇게 아주 만만한 팀은 아닌데 5대1 크기를 네. 잡아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이삭도 오자마자 어쨌건 간에 골들을 넣어주고 있는데다가 칼럼니스는 또 복귀하니까 또 도움 올리고 뭐. 또 다칠 거야. 근데 어쨌건 부상만 없으면 칼럼니스도 잘해주고 예 이러니까 중원만 조금 뎁스를 강화하면은 그 조엘링턴하고 기마랑이스 둘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높으니까. 오케이. 예. 맨시티는 칸셀로 수비 쪽은. 아유 뭐 이 경기 이번 라운드 최우수 선수죠 칸셀로. 야, 아니 무슨 괴물이었죠. 그냥 막 올라가서 막 때려서 골 넣어버리고 예. 막. 이 경기에서 뭐 기본적으로 4-3-3호 나오긴 했지만요. 사실상 백스리에 칸셀로가 윙처럼 플레이를 했거든요. 그리고 포든이 좁혀서 들어오고 그렇게 플레이했는데 예, 일단 뭐 환상적인 돌파로 선제골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또 날카로운 땅볼 크로스로 홀란드의 마지막 골을 어시스트하기도 했었죠. 예, 그리고 드리블 돌파 3회로 최다였고 찬스 메이킹도 3회로 최다였고 그리고 또 이제 패스 성공률도 90%가 넘었죠. 우리가 이제 만나야 되잖아. 카타르에서. 예. 우리 오른쪽 대표팀에서 뭐 칸셀로가 좌우 다 보긴 하는데 오른쪽으로 주로 나오긴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왼쪽이면 김진수, 네. 홍철.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어쨌건 간에 왼쪽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쓰고 있죠. 그렇지. 황희찬도 올리고 김진수도 좁히고 하면서 아 칸셀로 예. 나 포르투갈 그냥 포르투갈이 2승하고 우리나라전에는 백업 롯데! 예. 오케이. 롯데. 왜냐면 근데 롯데로 나오는 선수도 뭐 예. 거기까지만 얘기하자. 슬퍼져. 예. 조별리그 마지막 상대니까. 예. 자 센터백은 첼시 쿨리발리. 예, 그럼 쿨리발리가 마침내 그 데뷔전 이후 마침내 오랜만에 제 역할을 해줬습니다. 예, 이 경기에서 뭐 볼 경합 승리와 태클, 공중볼 획득 전부 다 최다였고요. 예, 태클 5회 시도한 게 전부 다 성공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소유권 획득도 8회, 클리어링도 4회에 우리가 알던 쿨리발리가 조금 돌아왔다. 물론 볼터치 실수 초반에 한번 하긴 했었거든요. 전반전에. 예, 후반 갈수록 이제 안정감을 찾아가더라고요. 오케이. 예. 또 한 명 센터백은 맨시티의 아칸지. 사실 아칸지는 매번 라운드에 뽑고 싶은데 맨시티가 너무 많아서 네. 아쉽게 조금씩 안 뽑았던 그리고 정작 이번 라운드에는 오른쪽 풀백으로 나오긴 했어요. 맞아. 근데 제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오른쪽 풀백이지만 사실상 백스리로 움직였어요. 아칸지가 좁히면서 그러면서 이제 백스리로 움직이고 그러면서 칸셀로가 아예 공격적으로 올라갔거든요. 올라가면서 그렇게 플레이를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뭐 센터백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이 경기에서 뭐 태클 사회로 최다였고 볼 경합 승률도 71.4%가 나왔고 어디 갔다 와도 잘해. 빌드업 너무 잘해요. 맞아요. 예, 확실히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좋아할 만한 수비수다. 오케이. 그런 것들 보여줬죠. 펩은 뭐 다른 감독도 그러지만 일단 자기의 스타일에 확실한 선수들을 데려오니까. 예, 볼 잘 차야죠. 일단 예, 예. 수비수건 골키퍼건 어느 맞아. 포지션이건. 요즘 예. 골퍼 저 던져버리는 거 봐. 잉글랜드 국대 골퍼가 아니라고 그러잖아. 예, 조아트가 대표팀 골키퍼였는데 볼을 잘 못 차가지고. 그냥 내쳐버리잖아. 근데 레인저스 가서도 라이프치전에서도 또 볼 터치 실수해가지고 실점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래서 펩이 버렸구나 이런 얘기 예, 하잖아. 그러니까 선방은 잘하지만. 오른쪽은 뉴캐슬의 트리피어. 예, 트리피어 같은 경우도 뭐 뉴캐슬 전술의 거의 키라고 봐도 무방하죠. 예, 뭐 매경기 볼 터치도 최다고요. 예, 그리고 크로스도 최다고요. 크로스 성공률 50%고요. 이 과정에서 기마랑이스 선제골 어시스트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가로채기도 2회 기록하고 뭐 찬스 메이킹도 최다고. 오케이. 골키퍼는 케파 돌아온. 예, 케파요. 다시 연병상을 찾아가나요? 막 맨디가 이제 아무래도 좀 안 좋으니까. 예, 그냥 맨디가 발밑이 안 좋아서 실수가 많다 보니까 결국 포터 감독 부임하면서 케파로 선발을 바꿨는데 매 경기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뭐 이 경기에서 무티뉴 프리킥 선방한 것도 있고요. 또 이제 68분 경에는 페널티 박스 바깥까지 상당히 멀리까지 나와가지고 태클로 걷어내기도 했었고요. 예, 그리고 패스 성공률이 무엇보다도 85.7%. 이게 맨디와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렇지. 스위핑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발미수 패스를 계속 주면서 저는 요리스도 뽑고 싶긴 했었거든요. 근데 요리스나 이제 맨디나 이런 골키퍼들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유권을 그냥 상대한테 내주잖아요. 근데 케파는 이어간다. 에데르송이라던가. 실제 뭐 에데르송 같은 경우는 아예 센터백 사이로도 올라와가지고 그렇지. 그렇게 플레이를 계속하는 모습들 보여줬었거든요. 예, 뭐 이렇게 어려운 스위핑이라는 표현 씁니까? 그냥 넓은 공간을 뒤에서 잘 커버해준다 그러면 되지. 슈퍼 초코는 그 선수입니까? 예. 아니 그냥 슈퍼초코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을 뛰긴 했어요. 왜냐면 마샬이 26분 만에 부상당해가지고 이 표정 막 이렇게 뚱해가지고 막 나가면서 좀 이랬잖아. 마샬은 참 진짜 그래. 왜 이렇게 부상이 많은지. 될만하면 다치고 될만하면 다치고. 예. 그래서 호날두. 예, 호날두가 교체 출전했는데 뭐 일단 이 경기에서 슈팅 3회 중에 유효 슈팅 2회였고요. 예, 그리고 뭐 이제 전반 종료 1분 남긴 시점에서 카세미로 스루 패스 받아가지고 이제 그 역전골을 넣기도 했었죠. 날카로운 왼발 슈팅으로 각도가 오케이. 거의 없었는데 그리고 저는 이 경기에서 호날두가 이전과는 조금 달랐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싸워줬어요. 그러니까 수비 많이 하던데? 예, 그러니까요 공중볼 획득 그래서 최다였고요. 드리블 2회 시도해가지고 전부 다 성공시키기도 했고요. 볼 경합 승률도 75%가 나왔고요. 입장이 뭐 좀 내몰렸지 뭐. 예. 태클이래 클리어링이라도 기록을 했고요. 근데 호날두가 잘할 수 있는 선수가 안 뛰어.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뽑은 가장 큰 이유는요. 기록이지. 예, 700골.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커리어 통산 700골이라는 거냐. 그러니까 프로. 예. 프로 팀으로서의 통산인데 예. 20년 동안 20년을 뛰면서 700골. 호날두 국대까지 공식 경기 다 하면 1000골 넘습니다. 예. 뭐 이것저것 다 합치면. 예. 야, 근데 대단한 거야 진짜. 그렇죠. 700골. 예. 와, 이건 인정 뭐. 예. 20년이란 세월을 현역으로 이렇게 뛰면서 골을 계속 넣는다. 이것도 참 대단하긴 합니다. 예. 뭐 그 외에도 어쨌건 간에 뭐 찰로바라던가 카세미루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토미야스 같은 경우도 뽑고 싶긴 했었거든요. 근데 카세미루를 안 뽑은 이유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동시에 보여줬어요.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하다가도 뺏기거나 실수하거나. 그래서 실점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카세미루가 뺏기면서. 예, 그래서 안 뽑은 거고 찰로바는 쿨리발리랑 둘 중에 굉장히 고민하다 한 명만 뽑은 거고 토미야스는 살라 정말 잘 막았잖아요. 근데 칸셀루가 너무 괴물이었어요. 왜냐하면 토미야스가 이번에 왼쪽으로 뛰었거든요. 네. 베 화이트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 트리피어도 잘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돌릴 수도 없었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이번 라운드 마무리하죠. 하여튼 뭐 일이 많았네. 예.